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첫 주 광주시정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퇴촌의 토마토가 더욱 주목받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토마토는 2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거의 다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채소 대부분은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만 토마토는 다릅니다.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난 라이코펜 성분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2~3배 높아지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요리하면 더욱 좋다고 하네요. 6월에는 우리 지역 퇴촌 토마토로 더욱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광주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2일 제16회 퇴촌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데요. 퇴촌 토마토 축제가 열리기 전 퇴촌면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한 우리시 퇴촌면의 토마토는 당도가 높고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퇴촌면에 다녀온 이만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맛 좋고 무공의 토마토 생산지로 유명한 퇴촌. 빼곡하게 모여있는 비닐하우스와 토마토 조형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팔당호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재배로 자라는 토마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토마토를 재배한 지는 한 30년가량 됐습니다. 퇴촌 토마토는 과가 크지는 않지만 작으면서 속 안에 내용물이 꽉 차서 이것이 단단하고 저장이 오래가고 그 어느 토마토보다도 맛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퇴촌 토마토는 당도 측정 단위인 브릭스 기준 5에서 7 사이로 시중에 유통되는 토마토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꽉 찬 과육 속 새콤달콤한 맛의 비결은 벌을 활용한 수정농법입니다. 벌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퇴촌 토마토는 벌로 다 수정을 해서 인건비도 절약이 되는과 동시에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토마토가 알이 꽉 차고 아삭아삭하면서 식미감이 좋아서 소비자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토마토 특유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햇빛이 중요한데요. 퇴촌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토마토를 재배하기에 적절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20도 밑으로 내려가 당도가 높은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해주는 6가지 미생물 덕분에 1년 내내 품질 좋은 토마토를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우수한 토마토의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되면 금상첨화. 수도권 인근에 자리한 이점을 살려 직판장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3일간 퇴촌면 공설운동장에서 제16회 퇴촌 토마토 축제가 열립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맛 좋고 건강한 토마토도 먹고 소중한 사람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광주시정 뉴스 임하나입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자 장유리나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함께 하시죠.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김으로 인해 당했던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고 더는 이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해 기념관으로 한용운 선생은 님의 침묵을 쓴 시인이자 승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는데요. 그분의 일대기와 저서 등 다양한 유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만해의 어떤 나라 사랑 정신과 그다음 여기 남한산성에 깃들여 있는 그 승려들의 어떤 호국 정신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 사랑 정신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곳에 1990년에 그 개관을 했습니다. 만해 기념관에서는 만해와 애국지사들이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등 만해 한용운과 그 뜻을 함께했던
애국 지사들의 유목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만해 기념관 말고도요, 우리 광주시에 좀 역사적으로 찾아가 봐야 할 만한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그 역사적 교훈을 줄 만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당해야만 했던 아픔, 그런 것을 다시 되새기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죠. 그래서 찾아간 곳은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내부에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및 인신 매매에 대한 아픈 역사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잊혀져가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1998년도에 일본군 성노예를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인권 테마 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 문제의 과거와 현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고, 또 현재는 전 세계인들이 인권과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박물관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추모하기 위한 유품 전시와 직접 그린 그림을 보며 저는 그때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달인 만큼 우리 광주시에 위치한 의미 있고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현장 리포트였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5일 오후 광주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공동으로 제2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의 취업률을 높이고 관내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구인기업 6개 업체가 참가해 71명 채용을 목표로 현장 채용 면접과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20여 명이 현장에서 채용되는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광주 알림마당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래프팅 캠프가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되오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국악과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토요문화체험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중앙과 오포, 초월, 곤지암, 능평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 모임을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용품 6개월분을 지원합니다. 광주시에서는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새 건전지 또는 화장지로 교환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근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져 일명 재활용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를 계기로 낭비되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활용을 넘어 재활용이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은 단순한 재활용보다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낡고 쓸모없어진 물건들, 이제는 그냥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광주시정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